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 리뷰. 자, 오늘은요,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쪽에 전문가분들, 전문 기업의 전문가분들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요, 클라우드 시대 때 백업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이게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에 전문가분들 세 분 모셨는데요. 네, 락플레이스, GS네오텍, SCK 이 세 분 각 회사의 전문가분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먼저 락플레이스 권성혁 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락플레이스의 클라우드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는 권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트렌드라든지 오늘 뭐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자리 같아서 약간 좀 이렇게 기대니까 약간 거만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의자가 너무 편하네요. 오케이. 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아무튼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뭐 그래도 자기 PR 한 문장에 자기 PR 하기. 네. 본인 PR 한 문장으로. 그냥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 그래? 아, 자신 있는 사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SCK 김성현 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SCK의 김성현입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약 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술 지원을 해왔고, 오늘 여기서 조금 뭐 긴장되는 자리긴 하지만은 나름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걸고 네네. 제대로 한번 P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회사 이름이 SBCK에서 SCK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제가 자주 당구를 나오는데 네네네. 오늘은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GS네오텍의 최준승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GS네오텍에서 클라우드 사업팀 기술팀을 맡고 있는 최준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 PR 하나. 네네. 네. 뭐 딱히 PR 할 게 없는데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오. 그게 이제 지금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됐고 안 팔려서 잘 팔렸어. 잘 팔려서 1세가 이제 완판이 네.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이 판을 찍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단 절판이 됐고 지금 이제 새로 책을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좀 책 이름이 뭡니까? 지금 제목은 안 정해졌고요. 아니, 절판된 책의 이름이 뭐냐고요? 예제로 쉽게 따라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책입니다. 네네. 네.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네. 아무튼 새로 책 나오면 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분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모인 적 처음이죠? 이런 자리 있었어요? 혹시? 처음입니다. 네? 처음 뵀습니다. 처음 있죠. 네네. 자, 먼저 뭐 이런 클라우드 쪽에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올해가 이제 9월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에 이런 클라우드 쪽에 요런 좀 새로운 트렌드랄까? 요런 좀 징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게 이런 게 좀 있다 하는 거 느끼는 게 있다면 필드에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뭐든지 네, 권지현부터. 확실히 어제라기보다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확실히 몸으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지금 필드에서 느끼기도 그렇고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관련돼서 더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네. 이제 더 고급 기술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빅데이터 아니면 그냥 인공지능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개발 영역에서의 데브옵스를 더 찾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기술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법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네. 네.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네. 찾아주셔서 그래서 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의 기술을 필요로 하셨다면 지금은 약간 고도화를 전제로 한 네. 그러니까 종속을 최대한 탈피를 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인프라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를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객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시장도 많이 성숙되고 있구나 느끼고 있고요. 이제 다른 면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많이들 찾아는 보시는데 실제로 도입은 작년보다는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고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변경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많은 이런 고급 기술에 대해서는 니즈가 있으신데 네. 이거를 지금 내가 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기에는 다들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는 매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비즈보다. 뭐야 좋은 직원이다. 사장님도 아닌데 매출 걱정하고 아주 좋은 직원이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 부장님, 김 부장님 참. 여기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 뭐 하실 고객분들이 이제 뭐 신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2년 전만 해도 고객이 이제 신규 인프라는 거의 뭐 가상화 이렇게 먼저 검토했었는데 뭐 지금은 가상화보다는 먼저 클라우드를 먼저 검토를 이렇게 따져보는 이런 트렌드를 조금 바뀌어가는 게 지금 뭐 최근에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서버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던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몇만 코어 뭐 이런 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그런 저희가 잘 아시는 뭐 게임사라든가 네. 예전에 하기 어려웠던 이런 슈퍼 컴퓨팅 같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댓글 이 세 분하고 저 다 보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우리 좀 뭐 제가 아프리카 BG는 아니지만 편하게 쓰시면 그때 저 해드릴게요. 알겠죠? 같이 톡합시다. 자, 최 팀장님. 네, 뭐 앞에 두 분 얘기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고객사분들이 일단 성숙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저희보다 더 잘 쓰시는 역으로 이런 걸 해보는 건 어쩌나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더 어려운 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질문이 1차적인 질문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명확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또 챌린지가 있고요. 네. 또 좋아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좀 고객사 쪽에서 어느 정도 오너십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인 오너십도 그렇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성으로 어디다 영역을 준다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 셀프 서비스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왜 전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통으로 주면은 네, 네. 알아서 해줬는데 네, 네, 네. 이건 왜 우리한테 이거 뭐 교육해주고 이러냐. 우리 잘 모르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레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성숙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문화가 바뀐 거죠. 예, 그죠? 그렇죠. 그게 좀 어렵다고 봤는데 한 2, 3년 아마존 시장이 좀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이렇게 가면 네. 마지막 한 분이 불리하거든 항상 끝에 아, 그죠? 다 말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두 번째 질문 이제 김 부장님한테 첫 번째 드릴게요. 네. 자, 정말 이거 하나만은 정말 정말 MS 애저에서 이거 하나만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 정말 정말 좋다. 딱 하나 말했으면 뭐. 애저의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만. 네. 인프라. 네. 애저의 네트워크 인프라. 하나만 땡이야. 알겠죠? 잘 말해. 애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가장 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가졌을 때 네.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은데요? 뭐 일단은 이제 이제 글로벌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예전과 같은 이런 레이턴시 이슈 없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또 쉬운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애저가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글로벌 네네. 서비스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전에 뭐 주요 국가 말고도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른 글로벌 국가에 대해서 보다 브로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팀. 네, 뭐 아마존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죠.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회사고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잘 그린다는 게 이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블럭으로 어떤 레고를 쌓는 거랑 마찬가지인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블럭이 큰 것도 있고 굉장히 고도화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엔 굉장히 큰 블럭, 아주 낮은 레이어의 서비스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스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보안이나 관리 요소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벤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전체적인 그렇게 구성? 되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 초기 고객사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특히 AWS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반응을 잘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 도출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 이슈 사항들 그런 게 사용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빨리 도출이 되고 또 빨리 개선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자, 권승 팀장님. 구글의 최고 장점을 그냥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네. 신기술 리더죠. 네, 네. 지금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됐건 뭐가 됐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모든 기술의 리딩을 지금 글로벌하게 구글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서비스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구글에서 먼저 런칭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기술들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아파치라든지 이런 재단에다 다 기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썼을 때 누구보다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술들을 다 구글이 재밌는 점은 다 독립화해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말 그대로 레고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걸면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신기술 그리고 지금 되게 하드가 되는 기술을 쓰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썼을 때 나중에 다른 온프레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를 간다 그랬을 때 리스크들을 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런 관련 기술을 다 오픈소스로도 이제 오픈을 하고 자기들의 각각 서비스를 독립화시켜서 이제 고객들이 앞뒷단을 어떻게 설계하든지 간에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유연성까지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은 이러한 그 기술 리더십단에서 주는 이런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기술로 전환도 가능하시고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쓸 수 있다는 게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 팀장님. 네. 좀 이거 이렇게 하니까 꼭 저거 같다. 그 뭐야 대선 토론회.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자. 아 나중에 저거 해야겠다. 우리 저기 뭐야 대선 토론회 할 때 보면 그랬잖아요. 대선 토론회 할 때 보면 시간제. 각 당의 후보가 아니 시간 내야 아니라 후보가 이제 서로 질문하잖아. 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따가 내가 질문할 권리 줄게. 각자 질문하게 서로 질문하게 알겠죠? 자, 그 팀장님 저기 뭐야 그 이제 클라우드 쓸 때 네. 사용 여기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쓰면 좀 스마트하게 좀 비용 절감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팁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네. 비용 절감 팁. 네, 비용 절감은 이건 아니면 엄청 좀 하여튼 생산성이 올라가든 뭐 어쨌든 간에 사용자 입장에서 워낙 필드 많이 마셨으니까 아 좀 클라우드 이왕 쓰시는 거 요런 거 하나 포인트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그게 사실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 아마존 그 얘네들이 잘 돼 있는 게 네.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쓰세요라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그러니까 문서화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잘 돼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재검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계정을 하나 만들면 거기 이제 그 안에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계정 단위로 그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보안 분야도 있고 비용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지금 쓰시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용률이 뭐 1% 미만이다라고 하면 알람이 뜨도록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각 개별 사용자마다 네. 얘가 이제 리포팅을 해줍니다. 자동화돼서 네. 맞춤형으로 네, 해주는 거네요. 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4가지 필러가 있는데 뭐 보안이나 가용성, 뭐 비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딱 옵티마이징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뭐 누수되는 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권 팀장님. 저는 약간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클라우드를 제일 효율적으로 쓰려면 첫 번째는 목표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Y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 내가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되고 내가 왜 도입하게 됐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봤다면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대한 ROI나 TCO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보면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으로 일단 보편적인 생각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클라우드를 쓰는 접근 방법이 천차만별이시고 거기에 대한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게 딱 맞춤이 안 돼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시는 걸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사전에 잘 염두를 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제 초반에 안 써보시다가 도입하신 분들이 많이들 이제 고려 안 하시는 부분이 오퍼레이션 쪽이시거든요. 네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없다만 가지고도 최대 많은 운영 중에 발생되는 최적화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미리 사전에 딱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다면 네. 그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다른 행사나 이렇게 발표할 때 항상 드리는 말이 IT 가지고 예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술을 하는 가장 큰 발생되는 원인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명확하지 않은 목표와 아레나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주위의 말에 흔들리는 거죠. 트렌드에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 좀만 있다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돌이키기엔 또 늦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클라우드 올바르게 잘 쓰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이제 좀 최적화를 쓰기보다는 있는 온프레미즈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이아스 환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의 강점은 파스형 서비스가 강점이거든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벤더사가 제공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도 줄이고 그래도 장애 SL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네, 있는 환경 그대로 이렇게 이아스로 쓰기보다는 뭐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파스 환경으로 포팅을 해서 쓰시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해상부터 파스 서비스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애저의 그런 파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관리적인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벤더사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활용적인 측면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장님께서 중국 쪽에 서비스 하려면 어디가 최적화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까먹 보면서 그래 알리 클라우드도 있는데 오늘 안 불렀네. 아니 미국 회사가 3개 불렀네. 중국 회사 부를 걸 그런 생각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어때요? 좀 우리 없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시는 분? 우리끼리 너무 어때? 얘기하는 거 그냥 오늘은 정답이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 게스트니까 알겠죠? 네.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 중국의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 아마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고 뭐 저희 미국 회사들은 중국은 중국 법 때문에 IDC가 있긴 한데 이제 위임해서 관리를 요새 트럼프 때문에 또 안 좋을 것 같아. 세 군데 다 트럼프 때문에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훈님께서는 또 이제 이거는 한 분만 말씀해 주죠. 사이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세요. 사이트 서비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사이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이종훈님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종훈님께서는요. 클라우드 이용자가 사용자 모니터링을 리스트화하고요. 사용량에 맞춰서 이건 뭐야? 질문이 아니네. 답변인 것 같아요. 답변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런 문화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따가 두 번째 세션도 이게 왜 이래? 자, 두 번째 세션이 이제 백업인데 우리 지금 요새 데이터 중요하니까 스토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클라우드에서 지금 스토리지가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일단 어떤 형태의 스토리가 있는지 각자 회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일단 누가 좀 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어떤 있는지. 네, 누가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크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IT 잘 모르시면 다 아시는 디스크 개념의 이제 블록 스토리지가 있죠. 네네. 네, 뭐 쉽게 말하면 윈도우즈에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디스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익숙해져 이런 있는. 디스크가 있고 네네. 웹하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API로 언제든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말 그대로. 네네. 뭐 유명한 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S3가 있죠. 네네네. 그런 이제 스토리지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각 그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오브젝트 네네. 스토리지가 있고 네. 요즘엔 또 이제 그 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들 아시는 파일 공유를 위한 나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요즘에 최근에 제공을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서비스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를 골라서 이용하게끔 돼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쓸 때 무작정 막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내 이 데이터는 나는 이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걸 잘 해야지 잘못하면 쓸데없이 돈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요. 맞습니다. 과금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정량의 그런 사용 그 컨설팅 같은 걸 다 해주시나요 그런 것들을? 네. 어떻게?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저희도 최근에 저도 이제 가끔씩 기존에 그동안 한 10년, 20년 쌓아놓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런 고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고객은 뭐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좀 옮기고 싶은데 뭐 어떻게 옮기냐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장기 보관용 스토리지용으로도 클라우드가 조금 그 고객의 니즈에 조금 발생이 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채팅창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거죠? 예, 옵션이 용량당. 다양한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저렴한 중에 속하고요. 네네. 그 저렴하다는 게 이제 제공하는 성능 대비 얼마나 저렴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렴할수록 그 레이턴시 네, 네. 응답 속도가 느리겠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구성이나 이제 가용성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 네네.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객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결국 소실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용량당 그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네. 그리고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테라를 쓸지 1페타를 쓸지를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쓴 만큼 내는 거니까. 네, 쓴 만큼 내는 게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성능상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사이에 타입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필요 없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팀장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때 오브젝트 이게 만사용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모든 걸 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나 어떤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사형통으로 이해를 하세요. 네, 근데 네, 네. 진짜 만사형통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네. 많이들 이제 사용자 하시는 분들과 소개하는 분들이 간과하시고 아니면 놓치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저렴하긴 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요. 네네. 근데 그 저렴의 기준은 뭐냐면 저장 요금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최근 작년도부터 좀 화두가 됐어요. 왜 화두가 됐냐면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 때문에 화두가 됐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을 원천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넣어놓고서 이걸 풀처럼 그냥. 네. 원래 레이크, 그렇게 쓸 데이터 레이크. 아, 그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활용성이나 테스트하는 기법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존의 배치성 분석이 배치성으로 이제 작업하던 것들을 스트리밍 형태, 실시간 형태로 다 바꾸셨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 요금이란 게 스토리지 요금이 풋하고 겟할 때도 생겨요.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도 생기거든요. 아, 네네. 입출력 다 돈을 냅니까? 아니면 출력할 때도 돈을 냅니까? 이게 아웃할 때, 인아웃 할 때. 트래픽은 보통 아웃에서 나오고요. 네네. 요청 요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뭐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이제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이걸 스트리밍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실 때 앞단에 오브젝트 스토리를 넣으시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요금이 폭탄을 맞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만사형통은 맞아요. 만사형통은 맞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비용이라는 이슈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대전제로 놓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닐 경우라면 앞단에 전처리기나 후처리기라고 하는 일종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액션을 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좀 하셔가지고 쓰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점점 이제 시대의 기술 트렌드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블럭 방식의 네. 일반 디스크죠. 일반 디스크 방식이나 아니면 나스 방식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사용의 접근성이라든지 공유의 관점에서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제약 조건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쓰는 거를 제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김정인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스모스 TV인가? 뭐 네. 그거 좀 나왔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그거는요? 나 코스모스 DB는 네. 그 일반 그런 그 RDBMS DB는 아니고 NoSQL 그 타입의 이제 그 분산형 이렇게 DB고, 네.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뭐 복제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세트를 뭐 리플리케이션도 구성을 했었는데, 요거는 한 세트를 만드시면은 글로벌이 이렇게 그 리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백엔드에서 되는 이런 글로벌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일종이라고 아,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금방 얘기했던 스토리하고 좀 다른. 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나온 겁니까? 스토리적인 이 정도 하면 될 것 네. 같아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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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나온 이제 겁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게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게임을 만약에 글로벌하게 런칭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게임을 계속 이렇게 게임 앞에 애플리케이션을 찍어내면 되는데, 그러면 DB도 계속 다 찍어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150개국의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DB를 150개를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모스 DB를 쓰면은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지고 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 내가 그냥 딱 리즌만 찍으면 거기에 DB가 거기에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글로벌 이런 런치형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많이 유리하죠. 네, 네. 그 우리 뭐 클라우드 하면 또 이게 보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 전에 최팀장한테 네. 저거 그 뭐 요새 클라우드 DR 센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냥 지금 현재 클라우드가 DR로 어떻게 하고 보시면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직은 좀 약간 좀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관점 그냥.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는데 실제 고객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클라우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DR용으로 뭔가 시스템을 하나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뭐 DB나 이런 핵심적인 데이터는 이제 사전에 동기화 같은 로직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 앞단에서 받아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원을 그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껍데기 같이 무슨 이제 레고 조립 설명서 같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은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런 설명서를 내서 단숨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클라우드가 적합해요. 네. 적합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 구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실제 이 데이터 DR로 이제 넘어가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제 인게이지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네. 거의 없고 알아서 해주세요 해도 저희도 약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적합하지만 실제로 잘 쓰시는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박형만님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아직 도입 안 된 기업 같은 경우 경영진에서 이제 오케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임이나 뭐 그럴 때 이제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경영진한테 클라우드를 우리도 클라우드로 갑시다 하고 그거 누가 좀 얘기해 주셨어요? 팁. 응? 경영진한테. 되게 쉬운 질문이지만 되게 어려운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질문을 진짜 필드에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한테 항상 말씀하는 게 목표 잘 정하시라고. 예를 들면 도입 그 클라우드 이거를 가고자 하는 목표가 비용 절감이냐, 네.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빨리 개발해서 런칭을 빨리 할 거냐. 이게 기업마다 사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목적이 다 틀리시거든요. 네. 여기에 맞춰서 목적을 잡아놓고 거기에 내가 맞춘 목적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느냐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목표를 좀 잘 잡고 출발을 하시면 오히려 거기에서 부합하는 걸 찾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낫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은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고요. 맞아. 오히려 C레벨에서 뭐 클라우드 유행이라는데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 하는 데가 오히려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요.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가장 좋은 게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요금을 내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쓸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부터 이제 클라우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좀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게 네. 오히려 이제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최상일님께서 그리스 사장님께서 야 클라우드 하면 인원 줄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죠. 네? 그거는 뭐 네?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고. 저는 저 질문을 했을 때 드리는 답변은 내재화 가능 여부입니다. 내재화? 네. 네네네. 클라우드는 진짜 제대로 쓰시려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픈소스를 많이 도입을 했느냐와 네. 얼마나 많은 기술 내재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 만큼 외부의 자원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하면 지금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최적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네네네. 저도 이제 뭐 조그만 회사지만 저도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경영자들마다 경영이란 거는 결국 항상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CEO들 뭐 여러 회사의 CEO들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는지 그 경영자의 우선순위에 맞는 그 관점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 여러분이랑 그 유사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 중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회사. 이게 사장님 저기가 도입해가지고 뭐 한다는데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저라면. 네. 자, 최 사장님께서 아까 그치 인원을 줄일 수 있냐 질문을 하면 사장님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자, 그 다음에 신민식님께서요. 한국 노드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한 콘텐츠를 일본이나 유럽에 싱크한 후 현지 국가에서 콘텐츠를 재편집 가공해서 현지 국가 유저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국가 간 스토리지의 컨텐츠를 싱크하는데 편리하게 제공하는 툴이 있나요? 이거 뭐 CDN 서비스인가 아닙니까? 네, 싱크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네네. 별도의 싱크 툴이. 약간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모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그 리전이라고 표현하는 각 지역이나 대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국한하지 않고요. 네. 멀티 리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리전에 공통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게. 요금은 당연히 좀 비싸죠. 네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멀티화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네. 거기에 대한 재가공은 뭐 클라우드 펑션이나 아니면 람다 같은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펑셔널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을 하시는 게 가장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유정훈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유닉스 서버 계열 온프리미스에 있는 서비스를 그걸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코드 중 IBM이나 델 EMC 같이 서버 제조사에만 제공하는 특정 API 종속이 되어 있는데 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할 때 결국 재개발 수준으로 넘어가서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3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툴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네. 만능 열쇠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유닉스 서버를 쓰고 있으면은 보통 우리 예전에 U2L이라 가지고 먼저 유닉스에서 일단 리눅스로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온프리미스에서 일단 네, 그거 할 때 이제 전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 다시 클라우드로 가는데 네, 요새는 또 아예 U2L 안 가고 그냥 U2 리눅스용 클라우드로 가나 보죠. 요새는 또 그렇게 또 가나 보죠. 온프리미스로 가는 게 근데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잠재적인 리스크 많이 갖고 있어 수행하는 게 네. U2C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유닉스 머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최적화된 하드웨어랑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설계된 제품이라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스펙만 가지고 리눅스로 전환한다 그랬을 때는 네. 그 누구도 성능이라든지 재반상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국내에는 좀 잘못 오해가 돼 있어서 코어 수나 메모리만 대충 맞춰주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더 정확하고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그 제대로 된 U2C가 좀 진행이 됐으면 바랍니다. 자, 유정훈님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그러니까 10월 11일이죠. 10월 11일 목요일 날 4시 테크 리뷰에서
지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거 사거든요. 네, 그때 한번 들어와서 또 자세하게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세 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기회에 뭐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 뭐 한 분씩 평소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서로 헐뜯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 하나씩 뭐라도 좋으니까. 네, 먼저 그 권 팀장이 여기 이제 GS네트의 최 팀장한테 질문 하나 하시죠. 네. 네, 쉬운 걸로. 제일 어려운 걸 처음 해서 편하게 하세요. 그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게 많이 지금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AWS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바라보는 비즈니스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제일 좀 관심사신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실제 이제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사실 제일 앞에 있는 장벽이거든요.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 넥스트를 거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뭐 공공이나 이런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 팀장님이 이제 김 부장, 네. 김 부장 쉬운 걸로. 네,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벤더도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네. 뭐 그렇게 팔로우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안 그래도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뭐 밑에도 시키면 되죠. 네. 네.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뭐 이그나이트라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했는데 요번에도 막 그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왔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새로운 메뉴가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도 막 고객분이 이거 전화 오기도 하는데 뭐 따로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짬을 내서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런 머추리얼들을 그냥 짬짬이 보는 게 그게 뭐 가장 빠른 방법이죠. 네. 네. 책으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거니까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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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김 부장님이 권 팀장. 완전 대선 토론이다, 이거. 팀장님 너무 잘하셔서 네. 그 지금 이제 국내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이제 AWS가 이제 메이저로 가고 있는데 GCP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은 이렇게 발을 담궈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 구글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국내 비즈니스를 펼칠 것 같은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벤더가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제일 아마 국내에서 급속적으로 단기간에 성장을 제일 빨리 할 만한 게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구글이 리딩을 하고 있고 모든 서비스를 구글 같은 경우는 다 개방형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도입하는 데 있어 갖고 장벽이 크게 없으세요. 법이나 제도 같은 것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제도 좀 잘 갖춰서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로 인해서 장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관련해서 단순하게 뭐 인프라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텐서플로우 시장도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한 뭐 도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쿠버네티스가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도 제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아마존이나 네. 애저에서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가장 큰 장벽은 리전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리전 이슈만 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설립된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업체가 많거든요. 그 업체들이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구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만 좀 제반이 마련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구글이 좀 급성장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김민영님께서 백업이나 DR 클라우드 도입 시에 정적 데이터 외에 오라클 DB 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의 정합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나요? 이건 누가?
되게 저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네.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의 역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프라적인 역할이 더 크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많은 고객들한테 DR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아무리 솔루션으로 내가 이제 온프렘에 있는 환경과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을 싱크를 하고 싶게끔 솔루션이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데이터가 동기화할 수 있는 레이턴시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시작점이 네트워크이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게도 국내에 있는 이런 DR을 보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퍼블릭 네트워크를 대용량을 보유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게 쪼개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가 시간 단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용량이 꽤 크세요.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정합성의 판단 여부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솔루션보다도 그 인프라를 먼저 따지시고 그 인프라에서 허용 가능한 정합성을 솔루션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테프님 아까 우리 알리클라우드 얘기했고요. 저희가 테크리뷰에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알리클라우드 한번 모시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세 분 이제 컨디션부터 클라우드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 같은지 그냥 꼭 뭐 구글 클라우드 뭐 MS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클라우드가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 같은지 뭐 저는 클라우드 자체가 그냥 서비스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서비스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로 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들도 그거에 맞춰서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 얘기할 때도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랑은 컨셉이 틀리세요. 대표적인 게 뭐 이스티오가 최근에 또 화두고 이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화두긴 한데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필요하면 쓰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내 서비스랑 언제든 엮을 수 있어야 되고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멀티 콘텐츠처럼 이런 식으로 서비스 관점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이긴 한데 이제 뭐 에브리원 워크로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발생될 모든 기술에 대한 그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그냥 하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그냥 공기처럼 그냥 베이스로 가는 네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클라우드가 대세는 맞는 것 같고요. 요새 뭐 아이 시스템 개발을 클라우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 전체적인 인프라를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그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네. 어떤 보안적으로나 전체적인 관리나 그 API 권한을 관리하거나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어떤 내재적인 어떤 고도화는 아직 그런 할 영역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쓰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 대비 얼마나 싸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문제인데 그런 효율이 앞으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지금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아직까지 이제 그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원래 쓰고 있던 기관계, 뭐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클라우드로 안 옮겨지고 있잖아요. 네, 스타트업 공부 말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지는 그 시점을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지금에 있는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런 기관계인 그것들의 한 50% 이상이 클라우드로 가는 시점을 앞으로 한 몇 년으로 보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박주영부터. 저는 기관계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50% 이상 넘어가는 시점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지 않을 것 같다. 네. 오케이. 이유는 짧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 부장님. 저는 한 10년에서 15년. 10년. 네. 오케이. 네. 네, 저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고객사 군별로 양극화가 좀 심하게, 그러니까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수적인 기관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엔 영원히 옮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40분 금방 갔어요. 그죠?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팀장님, 처음 해보시죠. 뭐 이렇게.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정말 힘들었고요. 네, 얘기를 의외로 되게 도움이 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김장님. 네, 저도 뭐 오랜만에 하니까 뭐 조금 식은땀이 나는데. 네. 너무 즐겁고요. 네. 행복한 자리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분야별로 꼭 경쟁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차피 이런 클라우드라는 파일을 키워 나가야 되는 데잖아요. 우리가 명동에 여러 회사 상점이 같이 있듯이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 테크리뷰에서 좀 뭐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